안녕하세요. 다산에드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험물에 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자, 제1류 위험물이죠. 그러니까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질이 바로 산화성 고체인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산화성 고체인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황린. 자, 황린은 뭐예요, 황린?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 2번, 아염소산 염류. 자, 무슨 염류로 끝나면 대부분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에 금속분은 바로 금수성 물질로서 자, 제3류가 되겠죠. 그 다음 4번에 유황. 유황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다음 문제 2번.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자,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자, 구분하는 기준은 자, 어떠한 값에 의해서 구분이 되느냐? 바로 인화점이 몇 도인지에 따라서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은 4번의 인화점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문제 3번.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성질이 가연성 고체죠. 그죠? 가연성 고체. 자, 1번의 유황, 2번의 질산칼륨, 3번의 칼륨, 4번의 톨루엔. 자, 여기서 이제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네요. 그죠? 자, 유황 같은 경우가 바로 가연성 고체가 되는 거고요. 2번의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 3번의 칼륨은 제3류 위험물, 그리고 4번의 톨루엔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제1류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자,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했죠. 자, 1번 무기 과산화물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화재 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맞죠? 이제 무기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로 소화할 수 없고요. 이제 마른 모래에 의한 질식 소화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 무기 과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물들은 바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하는 게 맞죠. 그죠? 다음 2번.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과 혼촉하면 위험하고 그 외의 위험물과는 혼촉이 가능하다. 잘못됐죠. 반대로 설명했어요. 지금 제1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고요. 제2류 위험물이 가연성 고체입니다. 반대로 됐죠. 그리고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은 혼촉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섞으면. 다음 3번. 산화성 액체로서 가연성이지만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아니죠. 산화성 액체는 제6류 위험물입니다. 틀렸고요. 4번.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며 반응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산화성 고체니까 고체 상태이고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네요. 답 5번. 동일 장소에서 취급이 가능한 위험물들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위험물의 혼재 기준이죠. 위험물의 혼재 기준.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물 하나 자체만으로도 자, 위험성이 큰 물질들인데 이 위험물들을 서로 혼용, 자, 혼용해서 혼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혼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혼재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혼재할 수 있죠. 네 번째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혼재할 수 있고요. 5번째, 제2류 위험물과 몇 류죠? 제5류. 2류와 5류 됐죠? 그죠? 그리고 1류, 2, 5, 그다음 3 됐죠? 이렇게. 그래서 2류와 4류, 2류와 5류, 그리고 제4류, 4류와 제5류도 되는 거죠. 이렇게. 총 5가지의 혼재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 보시면 1번에 과염소산 칼륨과 톨루엔. 자, 과염소산 칼륨은 제1류고요. 톨루엔은 제4류예요. 그럼 1류와 4류는 혼재할 수 없죠. 그쵸? 안 되고요. 2번, 과염소산과 황린. 자, 과염소산은 6류죠, 6류. 과염소산은 6류고요. 황린은 3류. 그러면 3류와 6류 혼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안 되죠? 다음 3번, 마그네슘과 유기과산화물. 자, 마그네슘분 같은 경우는 2류. 그리고 유기과산화물은 5류죠. 그래서 2류와 5류 혼재 가능하네요. 그죠? 3번이 맞아요. 4번, 가솔린과 과산화수소. 자, 가솔린은 4류죠. 과산화수소는 6류죠. 그럼 4류와 6류는 혼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3번. 다음 문제 6번.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제 몇 류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위험물의 성질 자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마지막으로 제6류가 있죠. 자, 그죠? 자, 위험물별로의 성질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제1류 위험물은 뭐죠?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다음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및 그죠?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그죠? 물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이인화성 액체고요. 이인화성 액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이 산화성 액체죠. 액체. 자, 이렇게 해서 자, 위험물별로 각각의 성질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제 몇 류가 되는 거예요? 3류 위험물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제1류 뭐라고요? 제1류는 산화성 고체라고요. 그죠? 답은 2번. 다음 8번. 자기연소를 일으키는 가연물질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자기연소를 일으킨다 자기 반응성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들만 짝지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에 니트로셀룰로스, 유황, 등유. 자, 여기에는 자, 유황 같은 경우는 2류고요. 등유가 4류죠. 안 되죠. 그죠? 다음 2번. 질산 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 니트로 화합물. 자, 이 세 가지 전부 다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 안 되고요. 다음 문제 9번. 과산화수소의 성질로 틀린 것은 자, 과산화수소는 대표적인 제6류 위험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산화성 액체. 자, 1번.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비중은 1보다 크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산화성 물질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그죠?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걸 맞고요. 3번. 불연성 물질이다. 맞죠? 4번. 상온에서 액체이다. 그죠?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물질은, 자, 주수 소화, 물을 뿌리면 안 되는 물질을 찾는 거예요. 1번에 리튬, 2번 염소산 칼륨, 3번에 유황, 4번에 정린. 자, 이 중에서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금속에 해당하는 리튬이죠, 리튬. 자, 그러면 이 리튬을 왜 물을 뿌리면 안 되냐? 이거는 이제 물과의 그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리튬이죠? 자, 리튬이 물과 반응했대요. H2. 자, 물과 만난 거죠. 그죠? 자, 리튬이 물과 만나면, 자, 무엇을 생성을 하냐?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요. 수산화 리튬을 생성하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튬에다가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2를 곱해주는 거죠. 몰수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리튬과 물의 그 반응식을 알 수 있으면 바로 주수 소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1번.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벤젠은 제4류 위험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인화성 액체예요. 자, 1번. 방향족 화합물로 적색 액체이다? 아니죠? 색깔이 적색이 아니라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는 그러한 액체예요. 2번. 고체 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네, 고체 상태인 경우에도 자, 기체를 만들 수 있고요. 3번. 인화점은 약 14도씨이다. 아니죠? 인화점은 영하 11도씨 정도 됩니다. 영하. 다음 4번. 화재 시 CO2는 사용 불가이며 주수에 의한 소화가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자, 인화성 액체잖아요. 인화성 액체. 유류 화재인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죠. 그죠? 물 분무를 제외하고는 물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포소화약제나 분말 소화약제를 뿌려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면 안 돼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른 것이니까. 다음 12번. 다음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이 아닌 것은? 자, 특수 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 중에 하나죠. 특수 인화물, 그리고 뭐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그 동식물 유류 이런 것 있죠. 그래서 특수 인화물이 아닌 것은 1번의 아세톤이죠. 아세톤은 특수 인화물이 아니라 이것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위험물이죠. 그죠? 그리고 2번의 디에틸에테르, 3번의 산화프로필렌, 4번의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전부 그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위험물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3번. 제6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제6류 위험물은 뭐라고 했어요? 산화성 액체라고 했죠. 1번. 모두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 아니죠? 비중이 1보다 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물에 녹는 것도 있습니다. 공통 성질 아니에요. 틀렸어요. 2번. 모두 산화성 액체이다. 맞죠?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이 산화성 액체잖아요. 그죠? 맞고요. 3번. 모두 불연성 물질로 액체이다. 맞죠? 4번.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6류 위험물을 산소 공급원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적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화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2번에 옥외 소화전 설비, 3번에 봉상수 소화기. 자, 이게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봉상으로 주수하는 형태예요. 물기둥 형태로. 그런데 4번에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이게 안개 형태로 방사되기 때문에 유류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는 거죠. 유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물 분무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15번. 안전을 위해서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은? 자, 위험물의 지금 저장 그 장소인데 물속에다가 저장하는 위험물이 있어요. 어떤 위험물이 있냐면 바로 이황화탄소와 황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물속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기 보시면 1번에 나트륨, 2번에 칼륨, 4번에 뭐 과산화 나트륨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저장해요? 석유류, 유류 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물속에 저장하는 것은 3번의 이황화탄소입니다. 다음 16번.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여기는 제4 위험물 중에서, 사류 위험물 중에서 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을만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에테르 이황화탄소. 에테르와 이황화탄소는 특수 이나물이고요. 2번에 아세톤과 벤젠은 제1석유류죠. 1석유류. 3번에 아세트산과 아크릴산. 그죠? 아세트산과 아크릴산이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에 중유와 아닐린은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은 3번만 맞겠네요. 3번. 다음 1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기 반응성 물질의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5류 위험물인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니트로 화합물, 2번에 할로겐간 화합물, 3번에 질산 에스테르류, 4번 히드록실 아민 염류. 자, 이 중에서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바로 할로겐간 화합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18번. 다음 물질 중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액체 탄화수소 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바로 1번 황화린, 2번 황린, 3번 정린, 4번 나트륨. 그래서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바로 액체 탄화수소 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상온에서 발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액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에 해당하는 4번의 나트륨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9번. 니트로셀룰로스의 용도, 성상 및 위험성과 저장 취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기 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질화도라고 하는 것은 질소의 함유율이에요. 질소의 함유율. 그래서 질소의 함유율이 뭐할수록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큰 것이 아니라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겁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운반 시 물, 알코올을 첨가해서 숨유시킨다. 맞고요. 3번, 무인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것도 맞죠? 4번, 햇빛에서 황갈색으로 변하고 물에 녹지 않지만 아세톤, 초산 에스터, 니트로벤젠에 녹는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0번.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질산은 대표적인 제6류 위험물이죠. 그렇죠? 질산. 자, 1번 부식성이 있다. 맞고요. 2번 불연성 물질이다. 맞죠? 3번 산화제이다. 그죠?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산화제 맞고요. 4번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다. 아니죠? 산화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1번.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속 나트륨 어디에 저장한다? 그죠? 석유류에 저장한다. 맞고요. 2번 이황화탄소 수조 물탱크에 저장한다. 그죠?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3번 알킬 알루미늄 벤젠에게 희석하여 저장한다. 이것도 맞죠? 4번 산화프로필렌은 구리 용기에 넣고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잘못됐죠? 이 산화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구리와 접촉을 하면 폭발성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구리 용기에 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다음 22번.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자, 이것도 물과의 반응성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에 발생하는 기체. 자, 보세요. 자,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분자식이 CaC2죠. 그쵸? 탄화칼슘이에요. 탄화칼슘이 물, H2O, 물과 만나서 자, 무엇이 생성되냐? 바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기체인 바로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네,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자 무엇이 발생한다? 네, 가연성 기체인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기체는 2번의 아세틸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이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